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특별 회차 전산회계 1급 동서남북 회사의 문제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동서남북 2001번이고요. 특별 회차 실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가다반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요구사항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거래처별 초기월인데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멀한 문제고, 예, 그래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라고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쭉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를 하고, 자, 일단 프로그램적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자, 거래처별 초기월, 거래처별 초기월 띄워놓고, 자, 문제에서 이제 뭐 어차피 뭐 보면 되는 거라 이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일단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눌러주고, 저는 이제 습관이라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하늘이 있고요. 뭐 하늘은 110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와우소프트랑 금형이 바뀌었어요. 330, 금형 275만 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정답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와우소프트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제 하늘은 잘못이 없고, 그죠? 와우소프트 바꾸주고 금형 바꿔줘라 이렇게 돼 있고, 외상 매입금도 역시 들어가 보면 이제 고구려 이렇게 바꾸라고 돼 있고 신라 바꾸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제 외상 매입금도 가보면, 자, 이쪽에 지금 이제 일단 고구려, 그죠? 55만 원인데 이제 잘못됐고, 그죠? 고쳐주시면 되겠고, 백제가 495만 원인데 얘는 문제 없고, 신라가 없죠? 그래서 신라라고 해서 신라 빌딩이고 신라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신라 요거로 해갖고 165만 원 추가 입력. 그래서 요것도 역시 바꿔주시면 되겠고, 뭐 이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갈게요. 자, 회사가 업무용을 사용하는 법인 신용카드 신규로 발급 받았는데요. 이제 친절하게 다 써 있잖아요, 그죠? 코드 번호 이걸로 하라고 돼 있고, 아이고 뭐하니? 코드 번호 이렇게 하고 돼 있고, 행복카드 하면 돼 있고, 유형은 매입이라고 돼 있고, 카드 번호 치면 되겠고, 그다음에 카드 종류는 뭐 매입이다, 뭐 이렇게 신용카드, 사업용 카드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입력해 볼게요. 자, 얘는 거래처 등록이죠. 자,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신용카드 탭, 요 신용카드 탭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번호 있습니다. 99800. 자, 입력해주고, 이거 제가 삭제를 한 건데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99800.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행복카드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매입 카드니까 요게 이쪽에서 탭이 이제 그 매출 매입에서 확대해드리면 2번 탭 누르셔야 되겠죠. 2번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없고요. 그 다음에 카드 번호는 짝대기 넣으셔야 돼요. 1, 2, 3, 4 짝대기, 5, 6, 7, 8 짝대기, 그리고 9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카드 종류는 그냥 제시된 대로 3번 사업용 카드 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건 기초정보 등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입력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요. 문제 제시된 대로 그냥 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쉽습니다. 코드 번호 주어졌고요. 성격 제조 경비라고 되어 있고, 소모 공급이라고 되어 있고, 현금 조교 1번도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요거 제가 똑같이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노멀하죠? 노멀한 문제.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이죠.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번호가 540번입니다. 그죠? 5540 누르면 540 들어가요. 자, 이 540 코드에 그대로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죠.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하셔야 되겠죠. 이 주 필드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클릭하시고 소모 09B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은 제조 경비니까, 자, 이쪽 확대해 드리면 제조 경비니까 이제 5번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현금 적용이니까 현금 적용, 여기 현금 적용 요거 있었죠. 여기 부분에다가 적용 1번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 1번, 그 다음에 소모 09B 띄우고 현금 지급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였는데, 일반 전표 입력 메뉴죠.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뭐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8월 2일 날, 자,
영업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자, 영업부죠. 800번대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자,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세금과 공과입니다.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답은 이렇게 되죠. 여기 제시된 대로 가답한 대로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세금과 공과 38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38만원. 자, 이것도 입력을 한번 해보면요. 일반 전표 입력. 자, 8월 2일 들어가서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 38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38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정답으로 입력이 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8월 15일. 자, 회사는 생산직 직원, 뭔가 500번째 냄새가 나는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퇴직금 5천만원이 나갔는데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그럼 차변의 퇴직금, 근데 대변의 보통예금인데 A씨에 관련된 퇴직금 자료가 다음과 같고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와, 원천징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전산회계의 여태까지 트렌드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웠던 퇴직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관련 계정을 조회하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그죠. 원래는 8월 15일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해야게끔 하는 게 기존의 트렌드였는데 좀 쉽게 내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걸 그냥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분계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5천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5천만원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입력을 해보시면요. 8월 15일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5천만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5천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27일 볼게요. 주식회사 청나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청나라로부터 자 주문을 했대요. 주문을 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냥 계약만 한 거니까 주문만 한 거니까 계약금 300만원 당좌예금 지급 이거죠. 그래서 분계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바로 이런 것처럼 차변의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청나라 3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8월 27일 차변의 선급금 그죠? 그 다음에 청나라 그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죠? 3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자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갈게요. 자 9월 20일 자 요거 좀 많이 실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계속 1, 2, 3번까지 문제는 8월달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헉하니 이제 이거 보시면서 나 실수했나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9월달입니다. 이걸 또 8월 20일에 입력하면 이것은 다 오답 처리됩니다. 감점이에요.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 어쨌든 개인 소유의 토지인데 시가 5천만원 우리가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는 항상 취득 당시에 공정가치로 취득을 하게끔 되어 있죠. 5천만원을 무상으로 받았다. 무상으로 받으면 뭡니까? 그렇죠. 자산수중이익이죠. 그래서 9월 20일 정답은 차변에 토지가 공짜로 생기는데 시가로 생기는 거니까 5천만원. 이게 나한테는 이득. 흔히 이제 개이득이라고 하죠. 그죠? 개이득. 5천만원. 이게 자산수중이익이죠. 누가 나한테 공짜로 줬다. 그 전에 직전의 기출문제 중에서는 채무면제 이익이 한 2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산수중 이익하고 채무면제 이익하고 이제 묶여서 같이 생각하면 된다. 누가 나한테 그냥 자산을 공짜로 줬다 그러면 자산수중 이익이고 누가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뜰 정도로 빚을 갚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채무면제 이익인데 기출문제에서 이게 좀 응용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산수중 이익이 맞습니다. 영업의 수익 중에 자산수중 이익이고요. 그래서 9월 20일은 차변에 토지가 그냥 생기는 거고요. 얼마? 시가에 해당되는 5천만원 대변에 자 수중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산수중이익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5천만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10월 15일 문제 달이 또 바뀌었어요. 조심해야 돼. 9월 10월 그 다음 봐봐 뒤에 11월 계속 달이 바뀌어요. 지금 조심해야 돼. 자 영업부서 뭔가 800번대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기업 컨설팅 전문가인 김영선이라는 사람한테 경영 고문을 받고 고문이라는 건 누구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문 그쵸 자문이에요. 그 다음에 고문 수수료라고 돼 있잖아. 수수료 이게 어떤 친구는 이걸 교육훈련비로 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수수료다. 그리고 영업부서 수수료니까 800번대 수수료예요. 그리고 당좌예금에서 지급했대요. 퇴직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안 나오더니 여기서 원천징수가 나오네. 자 그러면 소득의 종류 이건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차감 후 지급액 478만원 이걸 당좌예금에서 줬다는 거니까 당좌예금 보시면 이렇게 차감 후 지급액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했다고 돼 있잖아요. 원천세 22만원 자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등을 뗐잖아요. 지금 원천징수 한 거니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금은 22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자, 수수료라는 말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그대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가셔야죠. 그리고 영업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답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5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478만원, 예수금. 그쵸.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입력 한번 해볼게요. 10월 15일. 차변에 831번 수수료 비용. 이 금액이 얼마 줬어요? 500만원 줬죠? 대변에 세금을 뗐어요. 자, 22만원. 자,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이었죠? 자,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한 건데요. 이걸 반대로 입력했잖아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는 건 아시죠, 여러분? 됐습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자, 11월 1일. 달이 또 바뀌었어요. 백두무역과 공장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뭐 이렇게 되나봐요. 체결하고. 지금 보세요. 16년도 11월 1일부터 그죠? 다음 연도 1년간 계약을 체결한 거네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임차 보증금을 2천만원 줬고요. 그 다음에 1년치 임차료 120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장을 좀 소환해 볼까요? 자, 메모장 소환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보통은 우리가 11월 1일 날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거로 하면 그냥 임차 보증금 빼고요. 그냥 1년분 임차료에 대한 것만 해볼게요.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하죠. 차변의 임차료.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제조 경비 이렇게들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좌수표 발행을 지급하였다. 당좌 예금 1200. 뭐 이런 식으로 분계를 보통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결산일 때 보면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1년치 임차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치 임차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게 11월, 그 다음에 12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1월, 12월만 올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월 분이 내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리분계를 할 때, 이렇게 분계를 하죠. 올해 해당되지 않은 임차료 10개월 분은, 즉, 1000만 원을 내년에 넘기는 손익의 2연 처리라고 선급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잖아요. 1000만 원, 그죠? 그러면 결국엔 손익계산서에는 이 1000에서, 보세요. 자, 1200 다 비용 처리했던 거지만 손익계산서가 제조원가 명세서 1000만 원이 빠지니까 결국에는 비용을 200만 원만 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전부 자산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자산 처리했다고요. 그러면 전부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급시 전액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안 쓴 거라고. 그러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선급 비용이, 자, 빠지는 거죠. 전부 안 쓴 건 아니고 200만 원만큼만 올해 해당되는, 여기 2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료 12월 31일자에 요렇게 전환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까 우리 첫 번째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일반적인 여태까지 기출문제 트렌드였고,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그쵸, 약간 응용돼서 변형해서 나온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 솔직히 말해서 출제자가 한번 틀려봐라. 너 공부 좀 했으면 맞추는 거고, 공부 안 했으면 기출문제만 딸딸 외웠으면 넌 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급비용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의 분계만 딱 보여드려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우고요. 저게 1200만 원이 이제 선급비용이 되는 거고, 요 임차보증금은 이제 거래처를 이제 또 친절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 코드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를 또 기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그냥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자, 걸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은 3,200이 나왔겠죠. 뭐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지가 알아서 계산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처 있죠? 거래처 등록이 이쪽에 백두무역, 그죠? 그 다음에 선급비용도 걸어줘라. 다 걸어줘라. 이겁니다. 자, 요게 정답인데, 자, 그래서 입력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1일은 일단 차변에, 자,
임차 보증금. 자, 임차 보증금. 그다음에 백두무역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2천만 원. 차변에 성급 비용 역시 플러스 엔터. 문제에서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냥 좀 틀려봐라 하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걸 좀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 수업 들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 좀 풀어보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이게 충분히 응용이 가능했던 부분이라 아마 맞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요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한 문제 정도는 어차피 분계 6개에서 한 문제 정도는 어차피 틀려요. 항상. 근데 실수를 안 하는 거죠.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틀릴 게 사실 없었던 문제예요, 이건.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어려운 상황이지, 힘든 상황이지, 깝깝한 상황이지. 자, 메인 매출점표 갈게요. 메인 매출점표도 살짝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메인 매출점표. 자,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이제 분계부터 볼게요. 자, 주식회사 소봉에 제품 2천만 원. 그죠? 제품, 품명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고요. 공급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할 때 아주 노멀한, 아주 일반적인 매출 거래에 대한 내용이죠. 대금 중 500만 원은 안동이 발행 당좌수표로 배서받고, 이것 때문에 살짝 조금 헷갈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잘 들어봐요. 이건 여태까지 기출문제에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안동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뭡니까? 예? 안동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뭐예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잖아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 타인 발행 수표죠, 결국에는. 타인 발행 수표는 뭐예요, 결국엔? 현금이에요, 계정 과목이. 그래서 답도 현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페이크였던 거야. 엿먹어봐라, 페이크였던 거, 이거는. 한번 엿먹어봐라.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엿먹어봐라. 그 다음에 잔액은 3개월 만기 약속은 받았다. 근데 제일 많이 틀렸던 게 아마 이걸 소봉으로 안 하고 이걸 안동으로 거래처를 바꿨던 친구 있었어요. 잘 들어봐요. 수표는 배서받으면 타인 발행 수표니까 현금이 될 수 있겠지만, 어음을 배서받았을 때는 어음 거래처가 바뀌어야죠. 근데 어음 배서받았다는 얘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마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끊어치는 거 배웠던 친구들은 아마 제가 어디서 끊으세요? 공급하고 발급하였다. 대금 중 배서받고 이렇게 딱 갔었으면 여기서 한번 의심했었을 거예요. 이 녹색 그죠? 어음엔 배서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납도도 되겠네. 물론 이거 하나는 아마 1점 정도 가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입력을 한번 해보면요. 9월 15일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품명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 어디예요? 소봉이죠. 소봉하고 거래를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들어가셔야 되겠죠. 제품 매출 건드릴 거 없고요. 자 뭐예요? 안동이 발행 당좌수표 배서받고 현금이죠. 현금으로 얼마? 500만 원. 나머지가 받을 어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거래처를 사실 건드릴 게 없었던 겁니다. 여기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요걸 거래처를 이제 안동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있겠거니. 아닙니다.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분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다음 갈게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자 9월 26일 보겠습니다. 자 영업부 800번대 냄새가 납니다. 전자세금에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자 공인인증서 신청하고 자 수수료란 말이 분명히 나왔어. 수수료란 말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럼 수수료 비용이에요. 문제에서 다 제시가 됩니다. 수수료 비용 그리고 4,400원인데 잘 들어봐요. 부가세 포함이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돈도 줬다는 거 나왔고 전자세금에서 수취하였대요. 그죠? 그러면 제가 메인 매출표 입력할 때 가장 주의사항이 뭐냐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예요. 자 그럼 이건 뭐 4,000원에 400원 쪼개야 되는데 4,400원 입력하는 어려운 친구들이 또 많았어. 미친다 진짜.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발급 거래처는 소망은행 일반과세사업부 그냥 이거다라고 돼 있어요. 자 뭡니까? 거래처 등록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땡겨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면 이게 정답이에요. 아래쪽에 이게 정답인데 그냥 한번 입력해 볼게요. 9월 26일 자 일단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품목은 자 은행 일반과세사업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세지. 은행도 과세 면세 겸용을 합니다. 금융 용역만 일단 면세인 거고요.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이 또 이거 면세라서 뭐 불공인이 이딴 거로 해서 불공은 뒤에 나와. 따로 나와. 지금 이건 아니야. 아무튼 그렇고요. 수수료 금액 앞에 있는 게 이제 품목이죠. 공급가 여기서 이렇게 간 친구들이 너무 많아. 포함이래잖아. 4,000에 400이지. 그 다음에 자 소망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소망은행 아마 나올 거예요. 소망은행 나오죠. 자 소망은행 중에서 여기 사업자 번호 나왔잖아. 이거라고 이걸 해야지. 김은행. 자 이거 엔터 쳐주시고
전자세금에서 맞잖아. 여.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죠. 보통예금 이체됐으니까.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832번 수수료 비용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가져야 돼요. 정답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이것도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될 문제예요. 어차피 메인 매출점표에서 장난 많이 치는 건 500번대냐 800번대냐 그리고 뭐예요? 공제냐 공제가 아니냐 그죠? 뭐 과세냐 면세냐 증빙이 뭐냐 뭐 이런 거 또 뭐예요? 대금을 뭘로 지급했느냐 타임 발행 수표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뭘 장난쳐? 바로 이거죠 뭐. 예. 부가세 포함이냐? 예, 별도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10월 1일 달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9월달 문제 2개 나오고 지금 10월달 넘어가요. 묘령 무역으로부터 내국신용장 하면 영세율 딱 생각해야죠. 제품 수량 단가 나와요. 수량 나오고 2천만 원 납품하니까 이제 단가는 뭐 자동 계산 될 것 같고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6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이체 받고 나머지는 대명이 발행한 약속금 배서받았다. 여기 이게 진짜지. 아까 이거는 배서받은 게 아니고 이거죠. 이거는 아니고 이건 배서받은 게 아니고 진짜 소봉한테 받은 거고 얘 배서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야지 이게 진짜 배서받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영세율 구분 3번이고요. 12번 영세였을 땐 제가 3번 나온다고 꼭 말씀드렸었어요. 전자세금이라서 뭐 맞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거래처가 대명을 바꿔야 되고 자 거래처 자 우리 입력 한번 해볼게요. 10월 1일 자 일단 요거는 12번 예, 영세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했고요. 수량이 있었죠. 2,0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안 해도 돼요. 2천만 원 입력하면 단가 지가 알아서 계산되고요. 묘령이라고 되어 있죠. 묘령 무역.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맞고요. 분계 영세율 구분에 여기 분계 많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1번이 되려면 16번 수출 그 다음에 요게 3번이 되려면 12번 영세라 그랬어요. 이게 12번 영세니까 3번이라고 3번이죠.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죠. 혼합. 그 다음에 대변에 어떻게 돼요?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받은 게 600만 원이래.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받으럼. 그냥 가면 안 되지. 여기 F2번 눌러서 어디에요? 배서형도 받았으니까 대명.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포인트였죠. 요게. 이게 진짜 배서를 받은 거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좀 준비를 철저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맞췄을 거예요. 대부분 다. 예, 요건 좀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한 친구들 그냥 기출문제만 딸딸 외운 친구들은 거의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예. 어려울 것도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자 다른 그대로 갑니다. 10월 26일 자 일반 과세자래요. 대림문고사라고 돼 있어요. 영업부서 800번대 냄새가 아주 물씬 풍겨요. 문구류를 구입했대요. 자 문구류가 분명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대금인 92,200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래. 자 포함은 포함인데 무조건 쪼개줘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카드로 결제했대. 자 카드 매입입니다. 일반 과세한테 매입했고 매입세에 공제가 되는 카드 매입이니까 카드 과세 매입. 그 다음에 문구류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복수정답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도 되고 소모품비도 되고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는 사무용품비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론에서 소모품비라는 어떤 주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 이제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복수적으로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복수정답이라 뭐 상관이 없는데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입력에서 많이들 깨졌을 것 같은데 10월 26일 57번 카가예요. 품목은 문구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문구류라고 되어 있네. 문구류.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고 우리가 지금 써드리는 거 있죠. 14번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7번 그리고 22번 그죠? 건별 그죠? 그 다음에 카과 그 다음에 현과 이거 있었죠.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건별이 없고 57번 카과 그 다음에 61번 현과 얘네들은 모두 뭐예요?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것들이에요. 14번, 17번, 22번, 57번, 61번. 그러니까 얘도 부가세 포함금 입력하면 되겠죠. 제가 분명히 이거 막판 정리특강 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90200 이러면 쪼개진다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림문구사 나오고요. 전자는 아니죠. 자, 신용카드사 F2번 눌러보세요. 자, 무슨 카드예요? 우리카드. 그리고 분계 4번 카드 하시면 미지급금 하고 봐요. 이런 식으로 딱 거래처 걸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뭐다? 그냥 829번 사무용품비나 아니면 830번 소모품비나 저는 그냥 소모품비 할게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11월 20일 자 문장이 길다고 쫄지 마세요. 신라빌딩 거래처 신라빌딩일 거고 총무부 뭔가 800번대 냄새 나죠? 임차료 비용이에요. 50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받고
51번 과세 매입 유형인 거 알 수 있겠어요. 11월 30일 지급할 예정이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돈을 줘야 되니까, 그쵸, 미지급금이 되는 건데, 잘 들어봐요. 본 문제에 있어서 이건 사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그래요. 아무튼 근데 자, 본 문제가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면세 비율이 1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면세 비율 따지는 문제가 뭐냐면, 면세 비율이 그 높다, 뭐 낮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답은 모두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전산세무 2급 수준에서 다루는 이론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긴 할게요. 이게 그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랑 면세랑, 예, 그 이제 안분계산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안분계산을 할 때 이 비율이 있어요. 안분계산할 때 비율이, 면세 비율 자체가 5% 미만이면 전부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5%가 이상 넘어가면 안분계산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안분계산 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룰이 있어요. 뭐 어떤 룰이 있냐면, 처음에 입력할 때, 매입매수준표 입력을 할 때 51번 과세로 매입했다가 나중에 안분을 한다면 사실 이 답이 맞아요. 근데 답이 하나 또 있어요. 54번 불공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분을 할 때 정리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이런 게 있어요. K랩 프로그램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전산세무 2급으로 잠깐만 제가 바꿔서 들어가 볼게요. 자, 전산세무 2급용 프로그램이에요.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요것만 따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이 분개를 12월 26일,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 그 다음에 똑같이 유형 51번 과세, 그 다음에 뭐 이거 임차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500만원 이렇게 하고 그냥 똑같이 신라 빌딩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에서 분개는 이제 이대로 그냥, 자,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했다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금액만큼이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쪽에 보면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이렇게 그 10월부터 12월 이렇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금액이 이제 그 공통매입세액이 지금 우리가 500만원, 세액 50만원 이렇게 해갖고 나누는 게 있어요. 비율. 여기 보면 이제 공급가액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 면세 비율. 이게 1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10%가 아니라 이제 5%가 넘느냐 안 넘느냐 따지는 게 이제 여기서 따지는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일단 범위를 너무 벗어났고요. 어느 교재, 대한민국 어느 교재에도 전산회계 1급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안분 계산까지 언급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복수 정답이 되거나 아니면 뭐 약간 모두 정답이 될 확률이 조금 높긴 한데, 이건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공적인 견해는 아니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공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서 불공제 사유에서 이쪽을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시면 여기 9번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합니다.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혼합을 들어가서 이걸 819번 임차료,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신라빌딩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일단 전부 불공이죠. 근데 이게 똑같이 여기 부가세 신고서 가보면요. 자, 제가 아까처럼 똑같이 가볼게요. 이기 확정이죠. 자, 여기 안분계산 내역의 공급가액 기준하고 불러오게 해볼게요. 떴죠? 여기서 또 면세공급가액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총공급가액은 나와도. 여기서 5% 비율, 이 5% 비율을 가지고 불공제니 공제니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입력하신 분도 정답이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자, 밑에다 그냥 쓸게요. 이렇게 입력하신 분도 정답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틀려봐라 하고 낸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것도 이렇게 복수 정답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거 불공제 사유 9번을 넣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이제 두 개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도 공통매입세가 안분할 때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안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산세무 2급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가끔가다 옛날에 원가 문제 중에 하나가 전산세무 1급 스타일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전산세무 1급 할 때 이건 저는 조금 예, 어차피 뭐 답은 답이니까 예, 일단 이걸로 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틀렸다고 하세요. 예, 대부분 다 틀렸다고 하시고 일단 이건 조금 범위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오고요. 자, 가겠습니다. 조금 기운이 빠지네요. 이거 보니까. 자, 12월 26일. 이건 사실 저도 예측을 못했었던 부분이고 설마 이게 나올까 했는데 참 많이 놀랐어요. 특별회차라서 조금 제가 뭐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좀 놀랐네요. 자, 계속 갈게요. 비사업자인 김한국에게, 자, 김한국 거래처고요. 제품 A는 이게 품명이 되겠습니다. 22만원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또 나오죠. 판매 대금은 전액 보통 예금 이체받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꼭 현금으로 받은 것만 현금 영수증이 아니고요.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계좌로 싸줘도 그건 현찰박치기를 한 거랑 똑같은 거로 봐야 돼요. 카드로 긁은 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헷갈릴 거죠. 정확하게 이제 개념 정리를 했으면. 근데 여태까지 기출문제에 이런 문제가 아마 최근 기출문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또 들고 팠던 분들은 응용력이 없으니까 좀 틀렸을 수도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매수표 입력을 할 때요. 자, 12월 26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61번 현과가 되겠고요. 현금영수증 과세 매입 제품 A 22번이요? 죄송해요. 22번 매출 현과. 그 다음에 공급 가액에서 22만원 입력하면 쪼개져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한국한테 팔았고요. 분계는 이제 혼합 들어가셔야 돼요. 현금 아니죠.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메인 매출점표도 요거 한 문제만 조금 틀려봐라 식으로 나온 것 같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좀 노말했던 것 같아요. 노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중간 이상, 중상 이번 합격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낮아질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난번 12월 달도 시험 문제 이렇게 쉽진 않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오류 수정 문제로 갈게요. 자, 일단 12월 21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지금 있죠. 그럼 부가세라는 거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메인 매출점표 수정이야. 아, 얘는 이런 게 없어. 얘는 일반 점표 수정이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자, 10월 21일. 이건 근데 다 맞췄을 거라 생각해요. 예,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자, 여기 보면 미지급금 보통예금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외상매입금이었다는 얘기죠. 계정 과목 바꿔주시고 거래처도 금비상해가 아니라 보통상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고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구스무역. 자, 12월 10일 메인 매출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나. 자, 전자세금에서 발급했고 뭐 품명은 납부시 상관없어요. 납부셔도 550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부가세 별도. 예, 이건 맞아요. 구스무역. 현금 받은 거래인데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대금 중 알고 보니까 다른 건 다 맞는데 어음으로 300만원 받고 나머지 보통예금 받았다니까 혼합 들어가서 이거 쪼개주라는 얘기죠. 혼합 분개하시고 다 현금 받은 게 아니라 어음 받은 거 이거 거래처 바꿀 필요도 없어요. 300 나머지가 보통예금 305만원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혼합으로 바꿔주고 추가 분개만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혼합 요것만 해주시면 돼.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고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일단 그렇단 내용이고. 자, 결산 가볼게요. 결산. 늘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소모품 B. 자, 장부상 소모품. 자, 그럼 안 쓴 재고. 이게 1650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실제 소모품의 잔액은 1590으로 돼 있어요. 지금 60만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소모품과 실제 소모품의 잔액은 공장 제조 부서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추가 분개를 하란 얘기예요. 이 분개만큼.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 이거죠. 문제 형태가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소모품이냐 소모품비냐 이런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가 오류 수정으로 약간 문제를 약간 응용한 티가 나는데 이것도 좀 처음 접하신 분들은 헉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론적인 근거가 충분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이 60만원 차액 나는 부분 있죠. 이거를 그냥 비용 처리라고, 그죠? 이것만큼 줄여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개가 나옵니다. 수동분개 입력하면요. 자,
차변에 자, 소모품 B가 되겠죠. 530번 소모품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 60만원, 아이고, 금액 60만원,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추가로 분계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외상매입금 계정. 외상매입금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거래처 ABC라는 거래처가 있고요. 외상매입금 500만원. 자, 지금 이건 뭡니까? 내가 빚을 진 거예요. 그죠? 빚인데, 내가 빌렸을 당시에 이제 환율을 계산해 봐야 돼요. 5,000달러.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빌릴 당시에 환율을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얼마예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에요. 1,000원인 환율이 지금 1,100원으로 올랐죠? 오르면 다 이익이야. 환장하겠어. 내가 빚일 때 환율이 오르면은 이건 손실이죠. 빚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이익이 되나? 이런 차대변도 못 가리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외화 자산, 외상 매출금이었다. 그럼 환율이 올랐다. 난 땡큐지, 개꿀이지. 그러면 뭐 외화 환산 이익이야. 근데 잘 봐요. 이거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 빚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거 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빚이 늘어나는데 이게 손실이지 이익입니까? 이거 틀린 사람들도 많더라고. 어려운 상황이다, 진짜. 물론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기량보다 70%, 80%밖에 기량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이 안타까워요. 이건 정신 바짝 차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거래처 꼭 거셔야 되고. 이제 좀 지난 다음에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예. 외화 환산 손실. 또 이것도 외환 차익 차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문제가 나왔다. 일반 전표 입력이다. 아니면 오류 수정이다. 이때 나오는 거는 외환 차손에서 차익이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요때 결산 때만 나오는 계정 과목은 환산 손실이나 환산 이익밖에 없어요. 외환 차손이익이 절대 12월 말일에 거의 안 나옵니다. 또 이것도 좀 안타깝죠. 말해 뭐합니까 진짜. 자, ABC. 자, 됐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자, 결산 세 번째 문제는 쉽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되죠. 결산 자료 입력 가면 돼요. 들어가서,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요. 자, 엔터 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딴 거 건드리지 마시고 이쪽, 자, 확대해드리면 대손상각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 필요 없는 것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얘 미수금을 지워주시고 0으로 만들어주시고 얘네 두 개만 1%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 시험 문제 들어갔을 때 아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0으로 바꿔주시고, 그쵸? 그리고 그냥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3번 전표 추가, 예,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말 틀릴만한 문제는 두 문제였고요. 실수로 틀리셨다면 이제 뭐 잘 몰라서 당황해서 틀리셨다면 아마 추가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분개해서 틀렸을 문제는 한 5개 정도 틀렸으면 15점도 깎이면 좀 평타라고 보고요. 70점 중에서. 그래도 55점이잖아. 이건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잔실수가 많아서 틀리시는 분들 이번에 불합격하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갈게요. 자, 조회 문제죠.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이 있는 거래처 중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번엔 작은이었어요. 여태까지 계속 큰 거 물어봤는데 작은 거 물어봤어요. 이건 거래처 원장이죠. 그러면 현재라고 했으면 그 날짜로 조회하시면 돼요. 거래처 원장 누르고, 자,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테마학습 때 말씀드렸는데 블로그에 올린 거 6월 30일 251번 외상매입금. 주로 외상매출금이 많이 나왔는데 외상매입금이었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엔터 쳐주시고, 제가 이제 이쪽에서 잔액에서 요거 클릭하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눌러봐요. 제일 작은 거 이거죠. 청주무역. 물어본 게 이제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50만원만 입력하시면 됐던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 정진상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수 건수가 얼마냐, 공급가액이 얼마, 이렇게 물어봤죠. 목이 다시네 아주. 부가가치 눌러주고 세금 계산학계표. 매입이니까, 자, 매출 매입 탭. 이것도 이걸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친구예요. 매입이니까 이걸 눌러야 돼요. 자,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들어가고 엔터 쳐보세요. 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 정진이 있나? 없을걸? 없잖아. 이걸 눌러야지. 얘 눌러서, 자, 거래처 명을 누르시면요, 거래처 명대로 정렬이 돼요. 이렇게. 자, 바로 보면 정진 여기 있잖아요. 정진 상해가 있고, 그죠? 정진 상해가, 예, 여기 해당이 되네요. 자, 확대해 드릴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매수를 물어봤잖아요. 매수와 공급가액. 그럼 정진상해 매수는 6매 받았고 공급가액은 1200만원.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매수는 6매, 공급가액은 1200으로다가 입력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됐고.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제 구분, 항목.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 제조 경비, 제조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있죠. 항목. 그죠? 중에서 가장 큰 계정 과목을 입력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건 일개표, 월개표로 갑니다. 원로 물어봤으니까 월개표. 월개표를 들어가서 월개표 들어가는 거는 얘를 누르면 일개표, 얘를 누르면 월개표죠. 자, 3월달 한 달이니까 3월, 3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컨트롤 F 눌러요. 그래서 판매비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 내려가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필드가 어디예요? 이 필드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이 필드. 여기 영업의 비용 바로 위까지. 여기 요 중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딱 봐도 툭 튀어나온 게 얘밖에 없잖아요. 840. 급여죠, 급여. 만약에 그러면 계정 과목명을 하라 그랬으니까 급여. 만약에 코드를 물어봤다면 이쪽에 보면은 왜 그 계정 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앞에 코드 번호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만약에 찾으셨다면 만약에 코드를 물어봤다면 요걸 갖고 대답을 하는 거고 지금 항목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얘 갖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840이니까. 요게 정답이지. 이게 정답. 그냥 좀 시원섭섭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연습이 됐던 친구들은 대부분 합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냥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기출문제만 그냥 잘 외우거나 거의 시험에 임박해서 막 들어와서 공부한 친구들은 엄청 이번에 깨졌을 것 같아요. 된통 깨졌을 것 같아요. 다음 시험은 4월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고요.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뭐 이건 또 잊으시고 다음 주에 AT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AT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일단 좀 쉬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